공연 시작을 기다리다 지친 관객들이 다 돌아가고 나면 뒤늦게 가왕 나훈아가 와도 한참 뜨는 임영웅이 와도 흥행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선 진행에는 아무런 지장도 없는데 1, 2월을 그냥 보내며 굳이 3월에 부랴부랴 시간에 쫓기듯이 단일화 협상을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지난해 12월 서울시장 출마를 말씀드리고 나서 예전보다 언론 인터뷰나 방송 출연이 늘었습니다. 제가 출연하면 진행자가 묻는 질문은 크게 봐서 딱 3가지입니다. 코로나19, 부동산, 그리고 단일화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야권 후보들의 단일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후보 단일화는 시장 선거 승패를 좌우하는 열쇠일 뿐만 아니라 단일화를 통한 선거 승리라야 선거 후 야권 연합을 통한 정권 교체라는 국민적 염원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일화만이 선거의 유일한 이슈가 되고 모든 것이 단일화라는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잘못하면 정작 중요한 왜 이번에 보궐선거를 하게 됐나 하는 이유는 사라지고 보궐선거를 통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대명제 역시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화는 중요하지만 단일화가 이번 선거의 모든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단일화 경선을 3월에 하더라도 실무 협상은 가능한 빠른 시기에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제1야당 주장처럼 3월에 시작한다 해도 1월, 2월 내내 여론과 언론에선 이 주제를 계속 다룰 겁니다. 야권의 핵심 화제에는 계속 올라오는데 아무런 진전이 없으면 국민들의 피로감과 식상함도 심해질 겁니다. 공연 시작을 기다리다 지친 관객들이 다 돌아가고 나면 뒤늦게 가왕 나훈아가 와도 한참 뜨는 임영웅이 와도 흥행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일정을 추진하고 공약과 비전 경쟁을 하는 동안 따로 실무 협상을 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우선 단일화 불발을 우려하는 야권 지지층을 안심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오히려 야권 후보들의 공약과 비전에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단일화 방식에 대한 합의를 맞춰 놓으면 양당의 후보가 선출되는 대로 즉시 단일화 과정에 돌입할 수 있으니 일석삼조 아니겠습니까? 경선 진행에는 아무런 지장도 없는데 1, 2월을 그냥 보내며 굳이 3월에 부랴부랴 시간에 쫓기듯이 단일화 협상을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이 어찌 저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문재인 정권의 정권 연장을 가능하게 하는 일은 결코 없게 하겠다는 단일화를 위한 제 진정성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일화 실무 협상이 시작되면 야당의 지도부와 후보들은 어떻게 하면 야권 후보가 본선에서 이길 것인가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실무 협상에 모든 것을 맡겨두고 더 많은, 더 좋은 정책을 내놓고 더 많이 민생 현장을 다니며 국민이 아픈 곳은 어딘지, 시민이 힘든 점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찾아내 해결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당이 관권과 금권으로 민심을 왜곡하려 하겠지만 우리가 정책과 비전과 문제 해결 능력으로 승부한다면
이번 선거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씨름에서 삿바 싸움에 집중한 선수는 설사 우승하더라도 천하장사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관중들은 그 선수가 이겼냐가 아니라 삿바 싸움 하느라 경기를 재미없게 만들었다는 것만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단일화가 국민들께 지루한 삿바 싸움으로 비춰진다면 단일화는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신중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질 수도 없고 져서도 안 되는 선거에서 진다면 야권의 미래는 없습니다. 실무 협상을 시작하자는 지난주의 제안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설명드렸으니 앞으로는 더 이상 이와 관련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야권이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야권의 책임 있는 분들의 현명한 판단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부 여당의 포퓰리즘에 우려를 표명하고 솔선수범할 것을 촉구합니다. 코로나19와 정부의 정책 실패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께 피해 지원은 당연히 해야 합니다. 저는 이미 누구보다도 먼저 피해 입은 분들을 빠른 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드려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의 태도는 너무 정치적 의도가 눈에 보입니다. 코로나19로 이익을 본 기업들이 피해를 본 분들을 자발적으로 돕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자발성을 가장한 사실상의 강제 출연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군사정권이 기업의 팔을 강제로 비틀어 정치 자금으로 썼다면 이번 정부는 기업의 팔을 교묘히 비틀어 자신들의 선거에 도움되는 사업에 돈을 내라고 강요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업금지 또는 영업 제한을 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 보상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IMF 외환 위기 때의 금모으기 운동처럼 사회적 연대, 통합과 공존 차원에서 공론화를 거쳐 이루어져야 큰 힘을 가지고 사회를 통합하고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바로 정부 여당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당장 선거를 앞두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야당은 찬성과 반대 중 하나만 선택하라는 쪽으로 몰고 가려 한다면 그것은 자신들의 사익 추구를 위한 정략이고 누가 봐도 선거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 월요일에 제안한 대로 국회, 정당, 정부, 기업, 시민사회, 피해계층 대표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기구를 먼저 설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합의된다면 여기서 연대와 협력의 공동체 정신이 살아 숨쉬게 하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최우선적으로 찾아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정권의 정책 폭망으로 서민들은 피멍이 들었지만 부동산 폭등으로 엄청난 불로소득을 얻은 이 정권의 실력자들과 관계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청와대 전 현직 실장들과 수석, 장 차관, 부동산 악법을 통과시키는 데 앞장선 여당 국회의원, 낙하산 기관장들께서는 부동산 불로소득의 사회 환원을 앞장서서 실천하는 의미에서 상생연대기금에 가장 먼저 출연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
말로만 상생 연대를 외치고 남의 돈으로 생색 내는 일입니다. 자기 돈은 단 한 푼도 안 들이고 재배는 계속 불려가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상생을 강요한 것은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님, 정세균 총리님, 이낙연 대표님 이하 정부 여당의 진솔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